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별 조정 같지 않죠? 아주 양호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들, 오늘은 뭐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뭐 매크로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침에 뉴스는 다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사안이 본질이 있고 그냥 액면이 있고 이런데, 액면상으로는 파월이 추가적으로 이 2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뭐 좀 더 지속적인 긴축에 대한 코멘트를 하면서 의회 연설에서 강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매파적 파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난 FOMC에서의 점도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준 거랑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이 바뀌거나 뭐 정책이 달라지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그냥 조정 나올만 해서 조정 나온 거예요. 미국 시장 과열이었잖아요.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뜨겁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현재 미국 시장, 사실 우리나라 장세가 미국 시장하고 떼서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시황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대하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상승을 두려워해요. 예, 상승을 두려워하면 수익은 못 냅니다. 예, 상승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상승은 그냥 환호하시면 돼요. 와, 좋다. 브라보. 그리고 하락을 두려워해야죠. 하락을. 예. 하락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락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이 괜찮은데 종목이 내려가면 이거 진짜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요즘은 다들 이제 다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이건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지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을 이제 박스권으로 가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점은 찍었고,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고 다 같이 가지 못한다. 올해 제가 1월 달에 단기 급반등 딱 나올 때, 올해 시장이 1월 달에 상승은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휩소라 그랬죠. 이거. 이게 대단히 큰 속임수였어요. 이때 제가 휩소라는 여기 12월 달에 하락, 이게 제일 강력한 속임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뜨려서 급반등을 시키면서 여기서 뭐가 올라왔어요? 여기서 낙폭과대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있죠. 주도주는 늘 강하지만 순환매는 가끔 강하다. 제가 이 얘기 항상 하죠. 여기서 가끔의 이 순환매가 있었죠. 이 구간에서. 많이 떨어졌던 과대낙폭, 이때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반등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가.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 소외돼 있죠. 이렇게. 그죠? 완전 소외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2차전지 시작해가지고 계속 2차전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화요일 날 2시? 화요일 2시 때 방송되는 미스터 마켓을 꼭 보세요. 물론 본인의 스타일이, 나는 뭐 위에 있는 주식은 난 안 해. 절대 안 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그만할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 가족 지인분들께, 특히 이제 제 연배가 부모님들이부터 해서 친지 어르신들께는 제가 성장주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주식을 그렇게 힘들게 그 연세에 하시냐고. 그냥 예금 대신, 왜냐면 지금 손자들 용돈 주시고
그럴 수 있는 경제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뭐 그 연배 막 대단한 자산 증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갑자기 그 연세 뭐 알지도 못하는 성장주에 투자했다가 뭐 자산이 마이너스 20-30% 나는 그 스트레스를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런 투자 성향과 투자 환경에 계신 분들께는 저는 고배당주 뭐 한 앞으로 1년, 2년 놔두면 한 30% 정도의 기대 수익률 볼만한 기업들 절대 손절 안 해도 되는 이런 거 추천해 드리거든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게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긴 한데 내 돈의 성격이나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근데 상대적인 수익률,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상승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황도 마찬가지예요. 또 비관론 막 나오죠. 예. 또 뭐 무슨 뭐 하반기 어떻게 경기가 어쩌니 문제 없어요. 아주 예쁜 조정이에요. 보세요. 이거 올라와서 여기 올라와서 조정 구조로 요만큼 올라와서 요만큼 조정, 요만큼 올라와서 요만큼 조정, 요만큼 올라와서 요만큼 조정. 아무 문제 없어. 무슨 문제입니까? 추세 다 살아있고 정배열에 아주 예쁜 조정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조정이고 미국 시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오늘은 종목 업종 얘기를 좀 할게요. 지수는 뭐 지금 5시 8분이니까 10분까지 2분 만에 지수 움직이면 얘기는 마무리합시다. 자, 미증시를 잠깐 보시면은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나스닥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죠. 한국의 미국엔 빅테크, 미국은 빅테크, 한국은 2차전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한국이 지금 플러스 알파가 된 게 AI. 왜 우리나라 어차피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AI에 관련한 반도체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이게 경기 사이클과 연동한 설비 투자 사이클과 재고 순환 사이클을 좀 앞당겨 줄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같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까지도 지금 약간 부과돼서 한국 시장 저는 뭐 흐름이 좋다고 상황이 되게 좋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쪽인데 계속 이쪽이에요. 기본적으로 계속 이쪽이에요. 미국도 빅테크 위주고 우리도 2차전지 위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서 경기가 세상이 좋아져야 얘네가 상대적으로 꺾이고 다른 경기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안 좋아요. 이게 아직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이쪽이에요. 왜? 세상이 힘든데도 성장을 하는 애들로 돈이 몰린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빅테크하고 한국 2차전지도 연동이 돼 있지만 사실 이게 미국 빅테크는 SBB 사태 이후에 미국의 단기 유동성 공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앞으로 채권 발행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약해질 수 있는데 얘는 아직 안 죽어요. 여전히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뭐 이쪽 플레이를 하고 이쪽 시황뷰를 계속 가져오고 계신 관점에서는 뭐 저도 계속 이렇게 계속 강조 드려왔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던 대로 가시면 되고 시황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종목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뭐 약간 지수 관점에서 살짝 쉬는 모습 보이지만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거 없고요. 이거 하나 말씀드린다 그런 게 이게 아니라 지수가 미국 지수가요, 여러분. 이게 나스닥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서 한 방 더 뚝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한 방 더 만약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스트롱바입니다. 이건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넘어가니까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저는 별로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모습 나온다. 겁내지 마시고 이런 움직임 나오면은 다음 날 아침에 미국 우리 주식 다 사세요. 갖고 계신 분들 괜히 이런 하락에 겁먹고 던지지 마시고 뭔가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메가톤급 유동성 시장에서의 초대형 악재가 생기지 않는 한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무너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연준 지준율이 되게 지준율이나 지급 준비금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붐업돼 있다는 거죠. 요게 좀 빠질 수 있는 게 사실 변수가 미국채인데 미국채 쪽에서 돈을 빨아들이면은 이 빅테크 시세가 좀 약해지면서 미국 시장이 좀 미지근해질 거예요. 좀 미지근해질 거예요. 확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장이 좀 더 재미없어질 수는 있어요. 막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더라도 미국에서는 사실 워낙에나 1조 달러짜리 엔비디아 이런 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약해지겠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 쉽게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 볼수록 이거 여전하다. 어차피 저는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항상 주도주가 바뀌려면은 경제 흐름이나 시대 상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불경기 상황이죠. 물론 어제 6월 20일까지 나온 수출 데이터로 보면은 반도체 적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수출 감소세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이 양전환했습니다. 조선이 수출 증가세로 급증가세로 전환했다는 것은 그동안 수주받아놨던 조선사들이 인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차는 뭐 여전 지난달보다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특화되어 있는 종목 산업들은 괜찮은데 전방위적인 실물 경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고용이 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좀 더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금리를 저는 더 올린다고 보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뭐 저도 연준을 안 믿는 거죠.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확인되려면 이제 다음 달 CPI 나와야 되고 월말에 뭐 PCE 나오고 하면은 그래 물가 좀 잡히네. 그럼 말로는 지금 파월이 그리고 점도표는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점도표는 다음 달에 9월 달에 또 바뀔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인상은 진짜 공격적으로 하면 한 번 더 한다라고 저는 보니까 일단 유동성 걱정 아직 아니다. 그러면 그냥 종목 플레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스트레스는 크게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의사결정을 그냥 무리 없이 하시라. 좋아 보이는 종목 사고 뭐 지수 좋다고 해서 모든 종목 홀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뭐 개별적인 주식이 흐름이 나빠진다 그러면 매도해야겠죠. 그러기에 지금 충실하게 진행하시라는 관점이고요. 오늘은 제가 한 절반 정도 시간은 업종 섹터에 대한 제 의견을 그냥 가감 없이 좀 드리겠습니다. 답이 아닙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업종 섹터를 이렇게 한 개 한 개 좀 짚어드린 게 좀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서 잠깐 2차전지부터 봅시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양극재 정도가 저는 2차전지 지금은 셀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차전지가 시세가 많이 진행이 돼 있잖아요. 이미 초동기가 아니라 그러면 항상 윗단으로 갈수록 종목은 슬림화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셀은 뭐 끝까지 가겠지만 셀 중에서도 1등은 뭐 LG에너지솔루션 궁극에는 그죠? 그리고 소재단에서 뭐 분리막이니 동박이니 이런 건 이미 맛이 갔고요. 그건 이미 끝났고 저는 그건 관심조차 없고요. 뭐 양극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셀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양극재. 그리고 새로운 플러스 알파가 돼 있는 게 그나마 리튬 그러니까 광물이죠. 이번에 IRA 때문에 많이 붐업 이슈가 됐지만 결국은 성장판이 크게 열려 있는 거는 여전히 리튬 쪽은 살아 있지만 그게 이제 에코프로의 모멘텀 아닙니까? 리사이클링은 이제 뭐 지금 가라앉았죠.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시간이. 리사이클링도 결국 광물하고 연결되긴 하는데 그 2차 전지는 크게 보면은 셀 그리고 양극재 광물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다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거죠. 종목군 전고체 저는 관심 없어요. 진짜 전고체 주식들이 움직이든 말든 난 관심 없어요. 왜? 아니 삼원계가 지금 시장을 이렇게 장악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벌써 전고체야. 아니에요. 현금 흐름이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없는데 무슨 이만큼 현금 흐름 많이 나오는 주도 섹터를 놔두고 왜 지금 전고체를 보고 있냐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2차전지는 그냥 시장 심플하게 필터링 돼요. 종목을 보면 엔솔, 셀 3사 그냥 들어가는 건데 근데 밖으로 다 차려놓고 있는 거는 LG 엔솔이고 그죠? 나머지 SDI 따라가는 거고
SK이노베이션 아직 수주를 못 잡고 있고 뭐 나중에 언젠가 잡히겠지만 그다음 양극재라고 해봐야 에코프로 BM이 대장이고 포스코 퓨처엠 정도 볼 수 있고 LNF는 네, 한계가 있죠. 거기에다가 LNF는 이번에 EB 발행까지 해버려가지고 많이 좀 무거워졌고 그럼 결국은 양극재 하실 거면은 에코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 광물은 포스코 케미칼이랑 에코프로 이거밖에 없죠. 딱 제가 몇 달 전에 미스터 마켓에서 톱10 장세다. 그 큰 핵심 종목 몇 개 시세가 다 몰려 들어가고 나머지는 변두리 시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셔야 된다 했던 그 움직임입니다.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여러분 뭐 논쟁이 많죠. 공매도 세력에 대한 뭐 그리고 뭐 증권사들과의 뭐 커미션이니 이런 그냥 뭐랄까 음모론일 수 있겠지만 저도 이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려고 싶지만 시세를 보고 현상을 보면은 아 그럴 수도 있네. 분명히 이 현상은 있다라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너무 열받아서 블럭딜을 할 거라고 기사가 나서 급락을 했어요. 그죠? 블럭딜은 기사 나오면은 당일날 바로 하는 거거든요. 이 금요일날 기사가 나왔으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블럭딜이 됐어야 돼요. 월요일 아침 블럭딜 안 하더라고. 기사는 금요일날 났는데 뭐야 이거? 그 설마 이게 마감 기준으로는 마감 후 시간으로 하겠지? 안 하더라고. 뭐야 이건 도대체? 블럭딜 기사는 블럭딜이 보통 뭐 해봐야 이 정도 성장성이면 3에서 5%밖에 할인 안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5% 떨어졌어. 뭐지 이거? 누구가 득이에요? 공매도 세력이 득일 거고 만약에 블록딜을 한다면 그 블록딜을 받아가는 기관들이 득일 거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할인한다면 이건 무슨 수작이야 이건 도대체. 그리고 나서 얘기가 없다가 조회 공시 들어가니까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가 검색이 잘 안 돼요. 뭐냐? 블록딜이 아니라 이것도 아직 확정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공시가 아니니까. 기사가 블록딜도 공시가 아니었죠. 블록딜 한다고 해서 빠졌는데 EB 발행한답니다. LG화학이. 교환사채. 그 교환사채를 우리 회사 우리 사주로 주는 게 아니라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으로 2조 원 규모의 EB 발행이 기사가 현재 유력하다고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이것도. 근데 지금 이게 이 후속 보도가 없어요. 우리나라 요즘 언론 알죠? 복사하기 붙여넣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똑같은 티끝 하나 다르지 않은 뉴스로 수많은 언론사에 수많은 기자들의 타이틀을 걸고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이거 단독 뉴스 딱 떴는데 이거 추가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LG에너지솔루션 주주분들 이 EB 내용 모르는 분들도 많을걸요 지금. 예. 검색이 안 돼요 기사가. 희한합니다 참. 그리고 오늘 왜냐하면 왜 공매도가 뜨면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무위험 차익 거래가 되잖아요. 공매도 하면은 락업 물량 나오면 뚝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받아가도 되고 혹은 그 시세에서 다시 사도 되니까 공매도 막 때렸잖아요. 공매도 엄청 팔았어요. 요 이틀 동안. 그런데 이게 EB는 나중에 이제 채권으로 부채로 발행을 했는데 이걸 이제 자산으로 바꿔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적게 주려고 이거는 할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할증가가 지금 40% 이게 나오거든요. 40% 할증이면 지금 가격이면은 80만 원이거든요. EB 80만 원에 2조까지 조달할 수 있는 그 담보가 80만 원짜리 엔솔이다. 그럼 이게 엔솔 올라갈 내용이잖아요. 안 나오죠. 참 우리가 개인 투자자는 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어요. 정말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죠. 이거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고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업틱룰 하나도 안 지켜지고 아니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분명히 LG에너지솔루션의 이날 시세가 업틱룰로 매도 체결이 거의 안 됐어요. 전부 밑으로 집어 던졌다고. 매수호가에 집어 던졌다고요. 몇천 주씩. 그런데 마감하고 보니까 공매도가 24% 25%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업틱으로 체결이 돼 있는 매도 체결 건수가
안 보일 정도로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공매도 그렇게 많이 체결이 돼요? 업팅률 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관리 감독도 안 되고,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이 무슨 놈의 선진 시장입니까, 이게. 그죠?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종목이에요. 제가 주식은 기업, 그리고 시장, 그리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시장이 아직 이게 후진적이에요. 이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없잖아요. 언론 해당 없잖아요. 이 정도 오보 같은 거 내버리잖아요. 그럼 미국은 언론사 문 닫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몇 조 원 맞아버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뭐 오보 잔치에다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아직도. 그 속에서 그러니까 기업에 집중을 합시다. 시장은 아직까지 후진적이에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냥 욕망과 공포의 그냥 화신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그 시장이라도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정상적인 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 결국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2차전지는 아직까지 성장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성장률이 꺾이면 주식은 꺾여요. 근데 성장률 전망이 고성장 전망이 아직 꺾일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뭐 테슬라도 트위터 때문에 떨어졌다가 지금 전기차 모멘텀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이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 방향, 이 물이 지금 전기차로 확 흐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바뀝니까, 물길이. 이거는 바뀔 수 없어요. 전기차의 보급과 2차전지의 성장은 함께 가는데 그럼 지금 2차전지 성장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전기차 보급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침투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쪽은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야, 이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얘가 지금 고점을 시도하고 이 빠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상단 부딪히고 시장 저항에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버틴다? 그럼 거래량이 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네 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코스닥이 안 빠지고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무슨 지수를 무슨 왜 걱정합니까? 이게 대장이 이런 움직임인데. 저는 이 정도라도 좀 쉴 수 있지 않나 하고 봤는데 어제 오늘 움직임 보니까 야, 이거 더 갈 수도 있겠는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죠? 양극재부터 분위기 또 다 살아날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애들 또 못 갑니다. 시장 지수가 미국은 조금 실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수를 땡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움직여버리면 나머지 또 답답해지겠죠. 그 점은 여전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지 쪽은 말씀드렸던 이 셀, 양극재, 광물 핵심주는 뭐 그대로 오히려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단기적으로라도 좀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셔도 되지 싶고 여기서 눌러도 사실 지지 라인이 낮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지 않나. 여전히 저는 이쪽 말고 뭐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시세가 다른 경기주 같은 걸로 확산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전히 성장주로 압축되어 있는 장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라는 데 초점 좀 맞추시고요. 반도체는 SK하이닉스 같은 종목, 현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가 두 기업으로 보면 더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게 HBM3 때문입니다. 이게 뭐 1%밖에 안 되니 어쩌니 해도 이쪽으로 수요가 느는 확실한 구성은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고 있으니까 밀리면 사야 되는 거는 하이닉스고 여기서 제가 바닥이라고 사두라고 했던 분들 혹시 팔았으면은 이거 밀리면 다시 사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어차피 AI 쪽의 모멘텀은 장기로 보시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 안 좋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안 좋고 소부장도 2분기 실적 안 좋아요. 그때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반도체도 지금은 좀 롱텀으로 가도 핵심 종목들은 된다는 생각이니까 바닥은 찍어놨고 경기 바닥은 안 찍혔지만 AI라는 새로운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와 연동한 기판이나 후공정이나 이런 쪽의 종목들은 쉽게 이제 무너지지 못한다. 오히려 주가가 라고 생각하면 이쪽도 중요한 포트폴리오 포지션으로 구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엔터, 방산, 미용, 의료기기 같은 종목군들이 경기와 무관하게 지금 실적 움직임으로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어 왔죠. 예를 들어서 덴티움 같은 종목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덴티움 같은 종목도 움직임이 좋았고, 근데 이게 이제 슬슬 지금 힘이 좀 빠지는 양상이고, 뭐 이 종목을 개별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치과 시장도 경기를 좀 영향을 받겠죠. 이것도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좀 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조금 힘 빠질 수 있고, 엔터도 좋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7월 달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들 시세가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럼 최종적으로 수렴 돼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건 결국은 여전히 2차 전지입니다. 제가 2차 전지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보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다음 중국이 금리 인하하고 뭐 하니까 산업재 자꾸 보시는데 아직 멀었다. 산업재는 제가 볼 때는 사서 내년까지 가실 분들은 많이 내릴 때 사세요. 올라갈 때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내릴 때 사서 이건 중기로 보시면 금리 인하기기 들어가면 결국은 한번 살아날 수 있는데 고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매수 완료하지 마시자. 저는 아직 경기주로의 본격적 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만약 산업재를 내가 꼭 하고 싶으면 건설기계, 전력망 요거를 구성해서 가시는 게 맞고, 산업을 하나를 특정한다라면 지금 조선이 수출이 살아나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조선은 하반 경직이 이제 강해진다. 이 정도 접근을 하시고, 바이오, 인터넷, 게임도 특히나 금리 민감 섹터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전망돼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는 지금은 모멘텀을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전망이 인하 쪽으로 포지션이 돼야지 얘네들이 멀티플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바이오, 인터넷, 게임 같은 것들도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걸 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은 더 가야 되고,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를 때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황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거 그냥 하시고, 밑에서 모을 건 모으시고 위로 간다 싶은 거는 그대로 추종적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 종목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것들 골라서 일주일간 추가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